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또 비가 내리네요. 하루하루 다르게 가을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요. 내일은 또 벌써 일진하이솔루스의 상장일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배정 내역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주의 청약 결과부터 보시죠. 청약률이 15.51%밖에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저조한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1인당 청약 금액을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0.7억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기했었죠. 일진하이솔루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약 0.6억 원 정도가 된다고요. 물론 직급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단순히 평균을 낸 값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주의 청약 결과가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1년 묶일 것을 감안하고 연봉 이상의 금액을 투자했다는 얘기니까요. 네, 그래서 이 우리 사주 미달분이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에게 추가로 배정이 됐겠죠. 최종 배정 내역에서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을 보시면 기관 투자자 배정 비율이 55%에서 66.9%까지 늘어났고요. 일반 투자자 비율은 아시다시피 25%에서 30%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늘어났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자, 일진하이솔루스는 수요 예측 때부터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종 확약 비율은 과연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네, 기존 61.62%에서 77.7%까지 증가했더라고요. 77.7, 777, 뭔가 행운의 숫자인데요. 증가한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요.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워낙에 커서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IPO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최종 확약 비율이 81.40%였고요. 맥스트가 81.35%였거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바로 일진하이솔루스입니다. 77.67%. 그리고 당연히 대형 IPO들하고 비교해도 꿀리지가 않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 빅히트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대표 주관사가 미래에셋이라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꽤 높게 잘 잡아줬네요. 기관 유형별로 조금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각 기관별 신청 수량 대비해서 배정된 수량을 비율로 계산해서 적어둔 표거든요. 수치를 하나하나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보시면 6개월 배정 비율이 모든 기관 동일하게 가장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미확약 비율이 가장 낮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일로 미래에셋 증권이 나름 정직하게 기준에 맞춰서 배정을 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하지만 외국 기관 투자자의 배정 현황을 보시면 조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거래 실적 6, 외국 기관 투자자 중에서 6개월 확약을 신청한 수량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8,875주가 배정이 됐어요. 어떤 표에 오류가 있었던 걸까요? 수요 예측 결과표에 오류가 있었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시 확인을 해봐도 마찬가지로 6개월 신청 수량은 빵이더라고요. 뭔 일인지 모르겠네요, 대체. 네, 반면에 15일 확약을 신청했던 거래 실적 무기관들은 한 주도 배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겠네요. 그리고 거래 실적이 기존에 있었던 기관들은요. 배정된 비율을 보시면 3개월, 1개월보다 15일 비율이 가장 높고요. 미확약 비율도 꽤 높은 편입니다. 좀 아쉽죠? 외국인 투자자 배정을 조금만 신경 써서 해줬으면 확약 비율 80% 이상도 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최종적으로 정리된 표를 보시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배정받은 총 주식수 대비해서 확약된 비율은 무려 90.86%나 되고요. 반면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확약 비율은 53.17% 정도가 됩니다. 네, 외국 기관 투자자 배정의 아쉬운 부분을 국내 기관 투자자 확약 비율 높이는 걸로 대신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래도 국내 기관이나 외국 기관이나 모두 다른 IPO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확약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상장 후에 유통 가능 주식수는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네, 기존에는 총 871만 5,192주가 상장 직후에 유통이 가능했고요. 비율로 치면 24%였는데요. 이때부터 기존 주주의 물량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미 큰 장점이었고 또 24%면 이미 유통 가능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했어요.
그런데 최종 확약 비율을 적용했더니 13.48%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사주 미달로 인해서 기관과 일반 청약자들의 물량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약 비율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1679억 원 정도, 규모 대비해서 정말 낮은 수준이고요. 수요 예측 때에 비해서 절반가량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와, 정말 상장일의 성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계속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일 유통 가능한 주식에 대한 매각 주체별로 비율을 따져보자면 국내 기관은 8.85%밖에 안 되고요. 외국 기관은 24.4%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일반 청약자가 66.76%,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만 조금 성급하게 팔지 않는다면요, 좋은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국내 기관은 대부분 확약이 걸려 있으니까요, 당일에 외국인의 수급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정리하자면 우리 사주의 청약률은 15.51%, 낮은 청약률을 기록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평균 급여 수준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77.7%까지 증가하면서 기대를 더 높였다. 국내 기관 투자자의 확약 비율이 무려 90.86%에 달하는데 외국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배정 결과는 조금 아쉬움이 남기는 한다. 그리고 3개월, 6개월 확약 비중이 높았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다 보니까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을 13.48%까지 낮출 수 있었고 유통 가능 금액도 1679억 원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네,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매우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확약 비율이 좀 눈에 띄게 높았던 종목들의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확약 비율 60% 이상이었던 종목들만 한번 추려봤고요. 유일에너테크, 오로스테크놀로지, 네오이뮨텍, 엔시스, 맥스트까지 반가운 종목들이 다들 보이는데 보시면 시초가는 전부 다 2배 가격에 형성을 했고요. 종가는 종목마다 수익률이 다르기는 한데 오로스테크놀로지와 맥스트는 따상을 기록했고요. 나머지는 괄호 안에 적어둔 숫자가 공모가 대비 수익률이거든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주스틸도 따상 가까이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요. 훨씬 객관적인 수치들이 좋은 일진하이솔루스도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일진하이솔루스의 성과가 별로라면 배신감이 정말 말도 못하게 클 것 같네요. 그리고 앞으로 뭘 기준을 삼고 청약을 해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럴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론적인 주가 계산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월의 첫 거래일 다 같이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따상에 도달하게 된다면요,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 주식 수가 119만 4,470주거든요. 외국인이 요 수치를 참고해서 매도 물량이 훨씬 적게 나온다면 다음 날까지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개인들이 다 팔아제껴버리면 소용이 없지만요. 네, 배부르게 9월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